정세균 전 총리부터 해서 임종석 전 실장, 이광재 의원, 박용진 의원 등등 이미 거론되고 있고요.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립니다. 혹시 두 분께서 보시기에 좀 눈여겨볼 지점은 어디인지 좀 시청자들께 설명을 드린다면 어떠할지 궁금한데 정세균 전 총리는 어떨까요? 평론가님. 지금 제3의 후보로서 제일 유력한 인물이 정세균 총리죠.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 또는 하향세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항하는 또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룹의 다수가 이낙연에서 정세균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두 사람은 전직 총리 출신이고 같은 호남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네. 그런 면에서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이 상당수 정세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나머지 다른 주자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재명 지사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 중에서는 그래도 정세균 총리만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누구를 지지할까 고민하던 사람도 정세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절반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정세균 전 총리는 제3의 주자들 중에서는 제일 저는 강력해 보이고 앞으로 얼마나 치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정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슈로 또 어떤 슬로건으로 또 어떤 정책으로 치고 나올지를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과 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3의 후보는 저는 정세균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좀 눈여겨볼 대목은 저는 두 사람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김두관 의원. 네. 김두관 의원은 제일 강력한 힘이 PK 지역입니다.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 때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을 얻어야 할 대목이 PK 부산 경남이에요. 인구도 많고 노무현, 문재인 또 이렇게 가야 충청권을 아우러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PK인데 마치 거기에 리틀 노무현이 있단 말이죠. 김두관 의원이 있어요. 과연 제3의 인물로서 당내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좀 눈여겨볼 대목이고, 또 하나는 박용진 의원이에요. 박용진 의원은 물론 다른 이제 주자들에 비해서 급은 좀 낮습니다만은 당내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봐요.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보다도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판을 흔들 수가 있는.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또 지금보다도 다다음이 더 유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차기 대선보다도 차차기가 더 유력한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이 박용진 의원이 앞으로 어떤 담론을 가지고 누구를 밀어줄지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갈지는 전체 민주당의 대선 파일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이죠. 나머지는 뭐 임종석 전 실장, 뭐 이광재 뭐 의원 이런 분들은 네. 뭐 본인의 의사인 것 같고, 양승조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청권 대망론의 적격인 인물이고 당내에 몇 안 되는 충청권 주자입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거든요. 과연 당내에 정말로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경우에 충청권 특히 또 민주당 안에서 주류 세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볼 대목이죠. 지금 또 윤석열 전 총장도 충청권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맞서가 되는.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출마를 할지 아니면 다음에 하든지 간에 당내에서는 상당히 충청권 지분이 있기 때문에 양승조 지사의 앞으로 행보도 지켜볼 대목이고, 나머지는 뭐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이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뭐 여러 가지 부분 어떤 점을 봐야 될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권 주자를 꿈꾸고 그다음에 그런 출마를 결심하는 거는 뭐 생각은 자유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뭐 오래된 사람이냐 과거에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시즌2가 돼가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갖다가 야당 때문에 검찰 때문에 네. 보수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두 자릿수 이상 지지율 받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저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즉 과거와 싸우는 게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저는 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올 때만이 네. 신선한 바람을 세우고 그 바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에 가장 근접한 사람은 저는 박용진 의원이라고 봅니다. 유치원 3법으로 생활상의 30대 네. 여성들, 30, 40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고스란히 법을 통해서 입법 과정을 통해 보여줬었고요. 좀 그런 점에서 새술은 세부대.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시즌2가 된 원인이 미래에 대한 싸움을 갖다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저는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어떤 색깔이 분명한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아예 좀 새롭게 문재인 정부의 성과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네.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지 그게 뭐 과거에 인망이 얼마나 있었고 뭐 유명한지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즉 야당 때문에 검찰 때문에 언론 때문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다라면은 결국은 미래에 대한 준비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즌 3가 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점에서 누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느냐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일 큰 고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야권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제3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가운데 어떤 지점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남원정 얘기가 벌써 네. 10년도 넘은 얘기예요. 소장 개혁파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벌써 10년,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내의 소장파가 누구냐?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의 당내 소장파는 지금 비대위원인 김재석 또는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세연 의원 네. 이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소장파다. 이런 사람들이 밀어줘야지 신선한 게 나오는 거예요. 소위 원희룡 지사가 뭐 유승민 의원 몰아주고 서로 도와준다 그러 국민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개혁파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개혁 보수를 갖다가 표방하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던 유승민의 실험은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백기투항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뭘 또 개혁합니까? 그 다음에 과거에 남원정이라고 불리우면서 10년 동안 개혁을 주장했는데 결국 탄핵당하고 말았잖아요. 네. 무슨 개혁을 합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소위 윤석열을 넘어설 수 있는 당내의 주자를 만들려면 당내에 있는 그런 개혁파, 소장파, 뭐 김재섭 비대위원이나 김세연 전 네. 의원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지 되는 거지. 이런 인물들의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절대 못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답이 없죠. 네. 그리고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라 당 자체도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전당대회도 또 TK 또 수구 보수를 상징했던 인물들이 나와서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이 나가자마자 물러가야 할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내밀면서 당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정당이 미래가 네.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 지난 21대 총선 참패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정도로 들어갈까요? 주변에서 도시락 싸들고 말릴 겁니다. 거기는 아니라고. 김정희 위원장도 그런 말을 했죠. 그 흙탕물 싸움하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 전체가 당 지도부를 중심에 가서 새로운 어떤 이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은 이 정당에는 어떤 인물이 나와도 구태가 돼버려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앞서 우리 박 교수님은 뭐 다 그냥 비판을 해버렸는데 저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이 이제는 안 된다고 봐요. 복당시키는 순간 국민의힘은 끝난 겁니다. 네. 인적 쇄신 모두 다 실패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대선 주자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복당도 쉽지 않다. 원희룡도 안 되는데 홍준표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당내에서 지금 그래도 거론되는 인물들은 저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 네. 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싸웠던 인물이고 그걸 돌아서서 수많은 실험을 하다가 결국은 복귀는 했습니다만은 당내에서는 젊은 층한테 가장 호소력 있는 인물이고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배수지를 짓기 때문에 네. 유승민 의원이 당내에서 유승민 의원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측면에서 아마 다수가 유승민의 힘을 키워준다고 하면은 유승민과 앞으로 뭐 윤석열이 혹시 할 경우에 유승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의 레이스라든지 대선의 판도 더 커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이번에 선출되는 당 지도부가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잘 잡을 경우에는 그런 이런 인물들이 뜰 수가 있고 잘못 잡지 않고 또 박근혜 뭐 탄핵 무효다 뭐 석방해라 하면은 누가 나오든 정당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선 주자보다도 네. 당의 스탠스를 재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